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술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섬뜩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이정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살아가는 노인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 창문 너머로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맞은편 폐가의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커튼 사이로 보이는 희미한 실루엣.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10년 전 화재로 사람이 죽은 후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화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딸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헛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화는 확신합니다. 분명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그림자와 함께 50년 전 잊고 있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친구 은주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과연 창문 너머의 그림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화가 잊고 살았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창문 너머의 그림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화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75세의 나이지만 아직 건강했다. 혼자서도 집안일을 다 할 수 있었다. 남편 박종수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것이 에휴. 정화는 작은 한숨을 쉬며 밥상을 차렸다. 작은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몇 가지.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이렇게 소박했다. 거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TV는 켜지 않았다. 요즘은 TV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다. 조용한 게 더 좋았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짠 게 조금 싱거웠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달라지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11월 초순, 해가 빨리 졌다.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정화는 국을 떠먹다가 문득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풍경이었다. 맞은편에는 오래된 2층 주택이 있었다. 그 집은 10년 전부터 비어 있었다. 화재가 났었다고 했다.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다. 낮에 볼 때는 그냥 낡은 집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묘하게 불길해 보였다. 정화는 시선을 거두려다가 멈췄다. 맞은편 집 2층 창문에 뭔가 보였다.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이었는데 그 커튼 사이로 무언가가 희미하게 비쳤다. 정화는 눈을 가늘게 떴다. 노안이 있어서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였다.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다. 실루엣이었다. 사람의 형체 같았다. 설마. 정화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마치 이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누가 있는 건가?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 거리는 약 20m쯤 떨어져 있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마주보고 있었다. 정화는 창문에 바짝 다가섰다.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맞은편 창문의 실루엣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분명 사람이었다. 키가 큰 사람. 아니, 서 있는 위치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건가? 그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누구지? 정화는 불안해졌다. 폐가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했다. 혹시 노숙자? 아니면 도둑? 그 순간 정화는 거실 불을 켜기로 했다. 어두우니까 저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았다. 불을 켜면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정화는 벽에 스위치를 눌렀다. 거실에 환한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창문을 봤다. 실루엣이 사라져 있었다. 정화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커튼만 바람에 살랑거릴 뿐이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정화는 한참을 창문을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착각이겠지. 정화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식욕이 사라졌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다. 밥을 몇 숟가락 더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포기하고 상을 치웠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창문 쪽을 쳐다봤다. 혹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 창문이 신경 쓰였다. 정화는 일어나서 커튼을 쳤다. 맞은편 집이 보이지 않게. 그래, 이게 낫겠어. 커튼을 치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분명 뭔가 봤는데. 정화는 자신이 본 것을 되새겼다. 사람의 실루엣, 커튼 사이로 보이던 형체, 분명 착각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을 켜자마자 사라진 것도 이상했다. 빛 때문에 놀라서 숨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없었던 걸까? 정화는 머리가 복잡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 없는 걸 본다거나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불안해졌다. 시간이 지나 밤 9시가 되었다.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오늘은 왠지 빨리 자고 싶었다.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맞은편 창문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내일 딸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정화는 딸 윤미라를 생각했다. 미라는 서울에서 남편 아이들과 살고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왔다. 미라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랐다. 맞은편 집에 대해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정화는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편한 잠은 아니었다. 자꾸 깨고 꿈도 이상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문 너머에서. 정화는 꿈속에서도 불안했다. 새벽에 깬 정화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꿈이었구나.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개운치 않았다. 꿈이 너무 생생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정화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문득 커튼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게 보였다. 맞은편 집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뭐지? 정화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젖혔다. 맞은편 집 2층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 촛불 같은 흔들리는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또다시 실루엣이 보였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분명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정화는 숨이 막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실루엣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정화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황급히 커튼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게 뭐야?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 누가 있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보고 있었다. 손까지 흔들었다. 누구지? 왜 날 보는 거야? 정화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었다. 저게 정말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화는 다시 용기를 내서 커튼을 조금 열었다. 맞은편 집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실루엣도 사라졌다. 다시 어둠뿐이었다. 정화는 새벽 내내 잠을 자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맞은편 집을 지켜봤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밝아지는 하늘을 보며 정화는 조금 안심했다. 낮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았다. 아침 8시가 되자 정화는 전화기를 들었다. 딸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미라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미라야, 나야.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저기, 맞은편 집 말이야. 맞은편 집이요? 그 폐가요? 응. 거기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미라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응. 또? 엄마, 그 집 아무도 안 살아요. 10년 전에 불나서 사람 죽었잖아요. 그 뒤로 계속 빈집이에요. 그래도 어젯밤에 분명히 봤어. 창문에 누가 서 있었어. 엄마, 착각이실 거예요. 어두워서 그랬겠죠. 아니야. 분명히 봤다니까. 정화의 목소리가 커졌다. 미라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잠은 자지. 혹시 약 드세요? 수면제 같은 거? 아니, 그런 거 안 먹어. 그럼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왜?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이 드시면 가끔 이런 일 있대요. 없는 걸 본다거나.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너 지금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멀쩡해. 정말로 봤다니까. 알겠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정화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딸도 자신을 믿지 않았다. 나 끊을게. 엄마, 잠깐. 정화는 전화를 끊었다. 홀로 남은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환한 대낮의 맞은편 집은 그저 낡은 폐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본 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오늘 밤에 다시 확인해야겠어. 정화는 결심했다. 오늘 밤 다시 그것이 나타나는지 지켜보기로.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정화는 불안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꾸 창문 쪽을 쳐다봤다. 맞은편 폐가는 대낮의 햇빛 아래서 그저 낡고 을씨년스러운 건물일 뿐이었다. 정말 착각이었을까? 정화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봤다. 2번이나. 점심을 먹고 나서 정화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커튼 사이로 보이던 실루엣, 손을 흔들던 모습, 그리고 그 희미한 촛불 같은 빛. 아무도 안 산다고 했는데 그럼 저건 뭐지? 정화는 궁금했다. 미라는 10년 전 화재로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어젯밤에 본 것은? 정화는 휴대폰을 들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로 했다. 손주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다. 봉천동 화재 사건. 몇 가지 기사가 나왔다. 정화는 하나씩 읽어봤다. 2015년 11월 봉천동 주택가에서 화재 발생. 70대 여성 사망. 정화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화재는 밤 11시쯤 발생했다. 2층 침실에서 불이 났고 집주인인 72세 여성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 집은 반쯤 타버렸고 그 이후 유족들이 방치했다고 적혀 있었다. 72세 여성. 정화는 그 부분에서 멈췄다. 72세면 지금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다. 기사에는 이름도 나와 있었다. 박은주 72세. 박은주.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정화의 머릿속에 뭔가 스쳤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나? 정화는 기억을 더듬었다. 박은주, 은주.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어렴풋한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졌나?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오후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다. 정화는 일부러 일찍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맞은편 집을 지켜보기로 했다. 커튼을 반쯤 열어뒀다. 맞은편 집이 잘 보이도록.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정화는 긴장한 채 창밖을 바라봤다. 6시, 7시, 8시.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맞은편 집은 그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안 나타나네. 정화는 조금 실망했다. 동시에 안도했다. 어쩌면 정말 착각이었을지도 몰랐다. 9시가 되었다. 정화는 하품이 나왔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해서 피곤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화는 소파에 기대 앉았다. 눈이 감겼다. 졸음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희미한 빛이 눈꺼풀 너머로 느껴졌다. 정화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맞은편 집 2층 창문에 불빛이 있었다. 어젯밤처럼 흔들리는 촛불 같은 빛이었다. 나타났어. 정화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빛은 점점 밝아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실루엣이 나타났다.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분명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화는 용기를 내서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누구세요? 정화가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실루엣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들었다. 어젯밤처럼. 이번엔 손을 흔드는 게 아니었다.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래쪽을, 집 아래쪽을. 뭘 가리키는 거야? 정화는 실루엣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폐가의 1층, 현관 쪽이었다. 그 순간 불빛이 꺼졌다. 실루엣도 사라졌다. 다시 어둠뿐이었다. 정화는 창문을 닫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번엔 확실히 봤다. 착각이 아니었다. 뭘 보라는 거지? 왜 아래를 가리킨 거야? 정화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저 실루엣이 뭘 말하려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화는 결심했다. 내일 낮에 저 집에 직접 가보기로. 무섭긴 했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그림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날 밤 정화는 또 잠을 설쳤다. 자꾸 꿈을 꿨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꿈.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손짓만 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맞은편 집까지는 걸어서 1분도 안 걸렸다. 좁은 골목을 건너면 바로였다. 정화는 폐가 앞에 섰다. 대낮에 보니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녹슨 대문, 깨진 창문, 그을린 벽.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살짝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분명했다. 현관 계단을 올라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정화는 안을 들여다봤다. 안녕하세요?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정화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참혹했다. 천장은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벽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바닥에는 불에 탄 가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구나.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다. 10년 전 이곳에서 누군가 불에 타 죽었다. 72세 여성, 박은주. 정화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부엌, 화장실, 거실. 모두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일부가 타서 위태로워 보였다. 올라가야 하나. 정화는 망설였다.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실루엣은 2층 창문에 있었다. 뭔가 2층에 있을지도 몰랐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씩 천천히.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부러지지는 않았다. 2층에 도착했다. 복도가 나왔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다. 정화는 왼쪽 방문을 열었다. 침실이었다. 침대는 완전히 타버려서 뼈대만 남아 있었다. 여기가 불이 가장 심하게 난 곳인 것 같았다. 그리고 벽을 보는 순간 정화는 숨이 멎었다. 벽 한쪽에 글씨가 있었다. 그을음으로 희미하게 써진 글씨. 돌려줘, 약속을. 이게 뭐야? 정화는 다가가서 글씨를 자세히 봤다.
손으로 쓴 것 같았다. 그 으름을 묻힌 손가락으로. 누가 쓴 거지? 왜? 정화는 혼란스러웠다. 이 글씨는 누가 언제 쓴 걸까? 화재 당시? 아니면 그 후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 정화는 방안을 더 살폈다. 옷장은 반쯤 타 있었고 서랍장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기익. 문 닫히는 소리였다. 정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방문이 닫혀 있었다. 누구세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일까?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다. 바람이 불 수 없었다. 정화는 문으로 달려갔다. 손잡이를 돌렸다. 다행히 열렸다. 복도로 나왔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았다.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았다. 나가야겠어. 정화는 무서웠다.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을 나와 대문 밖으로 나왔다. 숨이 가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뭐였지? 저 글씨는 돌려줘, 약속을.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가 쓴 걸까? 죽은 박은주?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리고 약속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정화는 머리가 아팠다. 너무 많은 의문이 생겼다. 그날 오후 딸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좀 심했죠? 괜찮아. 그래도 걱정돼서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나 괜찮아. 걱정 마.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이랑 같이요. 그래, 올 때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미라에게 말해야 할까? 폐가에 갔던 일, 벽에서 본 글씨. 하지만 말하면 또 걱정할 것이다. 병원 가라고 할 것이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정화는 혼자 이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저 글씨의 의미를 알아내고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다시 창문 앞에 섰다. 혹시 또 나타날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맞은편 집은 조용했다. 아무 빛도 없었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오늘은 안 나타나네. 정화는 조금 실망했다. 뭔가 더 알고 싶었는데 밤이 깊어갔다. 정화는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빨리 자고 싶었다. 너무 피곤했다.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문득 기억이 스쳤다. 박은주, 은주.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주 오래전,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 함께 웃던 기억. 은주가 내 친구였나? 정화는 눈을 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중요한 기억이 돌아오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안개 속 같았다. 내일 더 생각해 봐야겠어. 정화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어린 소녀가 나타났다. 흰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그 소녀는 정화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화야, 기억해줘. 우리 약속? 정화는 꿈속에서 그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소녀는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졌다. 정화는 꿈에서 깼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은주,
내가 은주구나. 이제 확실했다. 박은주는 자신의 옛 친구였다. 그리고 그 친구와 무언가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아직 기억나지 않았다. 정화는 새벽 내내 잠들지 못했다.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은주와의 약속?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아침이 밝았다. 정화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 은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뚜렷한 것은 없었다. 그저 어렴풋한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 함께 웃던 기억, 그리고 무언가 약속했던 것 같은 느낌. 도대체 뭘 약속했던 걸까? 정화는 식탁에 앉아 미음을 마셨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넘겼다. 기운을 차려야 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다. 정화는 결심했다. 다시 그 집에 가보기로. 어제는 무서워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봐야 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정화는 옷을 갈아입었다. 편한 바지에 두꺼운 재킷을 입었다. 손전등도 챙겼다. 집안이 어두울 테니까. 현관을 나서기 전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혼자 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가야 했다. 이 불안을 끝내려면 맞은편 폐가까지 걸어갔다. 어제처럼 대문은 열려 있었다. 정화는 안으로 들어갔다. 대낮이었지만 집안은 어두웠다. 창문이 깨지고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정화는 손전등을 켰다. 환한 빛이 거실을 비췄다. 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벽에 걸린 액자들. 불에 타서 검게 변했지만 사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화는 액자 하나를 들어 올렸다.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사진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다. 한 여자가 찍힌 사진이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혼자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은주? 정화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낯선 것 같기도 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얼굴이 많이 변했을 것이다. 다른 액자들도 봤다. 대부분 혼자 찍은 사진이었다. 가족 사진은 없었다. 혼자 살았나 보네. 정화는 가슴이 아팠다. 은주도 자신처럼 혼자 늙어갔던 것이다. 거실을 더 살폈다. 소파는 반쯤 타 있었고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다. 그 밑에 뭔가 보였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치웠다.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겁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봉투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정화는 편지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주에게. 손글씨였다. 정화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꺼내 읽었다. 은주야, 오늘 너랑 놀았던 게 너무 재미있었어. 우리 평생 친구하자. 약속? 정화는 숨이 멎었다. 이건 자신이 쓴 편지였다. 어린 시절 은주에게 보낸 편지. 내가 이걸 썼어? 정화는 다른 편지들도 꺼냈다. 모두 자신이 쓴 것들이었다. 은주에게 보낸 편지들. 한 장 한 장 읽으며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은주는 정화의 어린 시절 단짝 친구였다. 초등학교 때 만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함께 했다. 항상 같이 다녔다. 학교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비밀도 나눴고 꿈도 이야기했다. 맞아. 우리 친했었지.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잊고 살았을까? 이렇게 소중한 친구를.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다른 편지들보다 새 것처럼 보였다. 정화야, 편지 고맙게 잘 간직하고 있어. 내가 보낸 편지들이 내 보물이야. 우리 약속 기억하지? 내가 부탁한 거 꼭 지켜줘.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돌려받을게. 마이너스 은주가. 정화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놨다. 약속? 또 약속 이야기였다. 은주가 부탁한 것. 정화가 지켜줘야 할 것. 대체 뭘 부탁했던 거야? 정화는 머리를 쥐어짰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 중요한 것인데.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어제 봤던 그 방, 글씨가 적힌 방을 다시 가봐야 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어제보다는 덜 무서웠다. 대낮이라 그런지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인지 2층 복도에 도착했다. 왼쪽 방문을 열었다. 침실. 어제 봤던 그 방이었다. 손전등으로 벽을 비췄다. 글씨가 있었다. 돌려줘, 약속을. 정화는 글씨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벽을 만졌다. 그 으름이 손에 묻었다. 은주야, 내가 쓴 거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화는 알 것 같았다. 이건 은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불에 타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 약속을 돌려달라고. 정화는 눈물이 났다. 은주는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생각했던 것이다. 미안해. 은주야. 나 기억을 못했어. 정화는 벽에 기대 앉아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화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방을 더 살펴봐야 했다.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타버렸지만 일부는 남아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불에 타지 않은 물건들이 조금 있었다. 낡은 수첩, 펜, 안경. 수첩을 펴봤다. 일기였다. 은주의 일기. 정화는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가 빼곡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날짜는 2015년 11월 3일. 화재가 난 바로 그날이었다. 오늘도 정화 생각이 났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보고 싶다. 우리 왜 연락을 끊고 살았을까? 내가 부탁한 물건, 정화가 잘 간직하고 있겠지. 언젠가 다시 만나면 돌려받고 싶다. 그때 우리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정화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은주는 평생 자신을 기억하며 살았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지만 정화는 잊고 살았다. 은주도 약속도. 왜 연락을 끊었을까? 정화는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은주와 연락이 끊겼다. 왜였을까? 결혼? 이사? 아니면 다른 이유? 정화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다.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다. 방을 나와 다른 방들도 살펴봤다. 작은 방 하나, 화장실. 모두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제일 안쪽 방을 열었다. 작은 서재 같았다. 책장이 있었다. 책들은 대부분 타버렸지만 아래쪽 몇 권은 남아 있었다. 정화는 책 하나를 꺼냈다. 앨범이었다. 펼쳐보니 사진들이 있었다.
흑백 사진들. 어린 두 소녀가 찍힌 사진이 보였다. 교복을 입고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정화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한 소녀는 분명 자신이었다. 젊은 시절의 모습, 그리고 옆에 소녀가 은주였다. 우리 정말 친했었구나. 사진 속 두 소녀는 행복해 보였다.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표정이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소풍 갔을 때, 운동회 때, 졸업식 때, 항상 둘이 함께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두 소녀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사진 아래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75년 여름, 우리의 비밀 상자. 정화는 사진을 뚫어져라 봤다. 비밀 상자? 이게 그 약속인가? 정화는 기억을 더듬었다. 비밀 상자, 뭔가 떠오르려는 것 같았다. 여름방학. 두 소녀가 상자에 무언가를 넣었다. 서로의 비밀을,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약속했다. 이 상자는 평생 지키자고,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서 다시 열어보자고. 맞아. 그 약속이었어. 정화는 무릎을 쳤다. 이제 기억이 났다. 비밀 상자, 은주가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언젠가 돌려받기로 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기면서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그럼 그 상자가 어디 있을까? 정화는 서재를 둘러봤다. 혹시 여기 있을까? 책장을 뒤졌다. 서랍을 열었다. 하지만 상자는 없었다. 다시 침실로 갔다. 침대 밑을 봤다. 옷장 안을 뒤졌다. 역시 없었다. 어디 있는 거야? 정화는 좌절했다. 화재로 타버린 걸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까? 그때 벽에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돌려줘, 약속을. 정화는 글씨를 다시 자세히 봤다. 그리고 그 밑에 뭔가 더 있는 걸 발견했다.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 정화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봤다. 벽 속에, 벽 속? 정화는 벽을 두드렸다. 통통. 소리가 달랐다. 여기는 속이 빈 것 같았다.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그 밑에 나무판이 있었다. 나무판을 밀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벽 속 비밀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상자가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불에 타지 않고 온전했다. 찾았어.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무겁지 않았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사진 몇 장. 정화와 은주가 함께 찍은 사진들. 작은 편지 몇 통.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목걸이 하나. 은빛 목걸이.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정화는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펜던트를 열자 안에 사진이 있었다. 어린 정화와 은주의 사진이었다. 이거 내가 은주한테 준 거였지. 기억이 났다.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정화가 은주에게 준 목걸이였다. 영원히 친구하자고 약속하며 준 것.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주야, 미안해. 나 잊고 살았어. 우리 약속을. 정화는 상자를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 같았다. 정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인가? 하지만 뭔가 느껴졌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 은주야, 너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화는 알았다. 은주가 자신을 도와준 것이다. 상자를 찾게 해준 것. 고마워, 은주야. 이제 알았어. 내가 원했던 게 뭔지. 정화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또 소리가 났다. 이번엔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고마워. 정화는 뒤를 돌아봤다. 2층 복도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여자의 실루엣.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화는 두렵지 않았다. 미소를 지었다. 나도 고마워, 은주야. 다시 만나게 해줘서. 실루엣은 천천히 사라졌다. 정화는 집을 나왔다. 밖은 환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상자를 가슴에 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 앉아 상자를 다시 열었다. 하나하나 꺼내봤다. 사진들, 편지들, 목걸이.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었다. 은주야, 이제 기억했어. 우리 약속? 정화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50년 만에 다시 걸어보는 목걸이. 창밖을 봤다. 맞은편 폐가가 보였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은주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잊지 말라고. 약속을 기억하라고. 고마워, 은주야. 이제 편히 쉬어. 정화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비밀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50년 전의 추억들이 손안에 있었다. 목걸이를 목에 건 채로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봤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은주.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소풍 가서 김밥을 먹는 모습,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우리 정말 행복했었네.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왜 연락을 끊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 소중한 친구를 잊고 살았을까? 정화는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의 일들을. 그때 문득 떠올랐다. 1976년 봄. 정화는 결혼을 했다. 박종수를 만나 20살에 결혼했다. 시댁은 서울이었고 정화는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은주는 고향에 남았다. 처음엔 편지를 주고받았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하지만 정화는 결혼 생활에 바빴다. 시댁 식구들 눈치 보랴, 집안일 하랴, 아이 낳고 키우랴.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다. 내가 먼저 연락을 끊었구나. 정화는 자책감이 들었다. 은주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잊어버린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은주야, 미안해. 정화는 상자 안에 편지를 하나 더 꺼냈다. 은주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날짜는 1978년 6월이었다. 정화는 이 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났다. 그때 답장을 쓰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그 일을 까먹었다. 그리고 그대로 잊고 살았다. 내가 답장을 안 했구나. 정화는 눈물이 났다. 은주는 답장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그 후로 은주도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아마 상처받았을 것이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정화는 한참을 울었다. 50년 전의 잘못을 뒤늦게 후회했다. 오후가 되었다. 정화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은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묘소에 가봐야겠어. 정화는 결심했다. 은주의 묘소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묘소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어떻게 알아낼까? 정화는 딸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야, 나야. 엄마, 왜요? 저기, 10년 전에 맞은편 집에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 네, 그 화재 사건이요? 그분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미라는 잠시 침묵했다. 왜요? 갑자기 왜 그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 혹시 또 이상한 거 보셨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화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구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미라야. 엄마, 괜찮으시죠? 진짜 걱정돼요. 괜찮아. 나 멀쩡해. 전화를 끊고 정화는 기다렸다. 저녁 무렵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알아봤어요. 봉천동 공동묘지에 있대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주소가 함께 왔다. 고마워, 미라야. 정화는 내일 가보기로 했다. 오늘은 너무 늦었다. 그날 밤 정화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했다. 하루 종일 울고 추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소모했다. 잠이 들었다. 그런데 또 꿈을 꿨다. 은주가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은주였다. 흰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정화야. 은주야. 정화도 꿈속에서 젊었다. 두 소녀가 마주 섰다. 찾았구나. 우리 상자. 응, 찾았어. 미안해, 은주야. 내가 잊고 살았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기억했잖아. 나 때문에 내가 외로웠지? 조금. 근데 괜찮아. 나는 평생 너를 생각했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정화는 눈물이 났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나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정말? 응. 내가 약속을 기억해줬으니까.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정화야, 고마워. 잊지 않아줘서. 은주야. 나 이제 갈게. 저 멀리. 은주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은주야. 가지마. 괜찮아. 우린 평생 친구야. 기억하는 한 영혼이. 은주는 완전히 사라졌다. 빛이 되어 흩어졌다. 정화는 꿈에서 깼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은주가 이제 편히 쉴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다. 준비를 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꽃다발을 샀다. 택시를 타고 봉천동 공동묘지로 갔다. 묘지는 언덕 위에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정화는 관리인에게 물었다. 박은주 씨 묘가 어디 있나요? 박은주요? 잠시만요. 관리인이 명부를 뒤졌다. 여기 있네요. 3구역 47번이요. 감사합니다. 정화는 3구역으로 향했다. 천천히 걸으며 번호를 확인했다. 45번, 46번, 47번. 작은 묘비가 있었다.
박은주 1943년에서 2015년까지 정화는 묘비 앞에 섰다. 꽃을 놓았다. 은주야, 나왔어. 정화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미안해. 50년 동안 잊고 살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정화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가 준 편지들 봤어. 사진들도 봤어.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결혼하고 바빠서.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지만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너한테 소홀했어. 정화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너는 날 한 번도 잊지 않았더라. 평생 기억하고 살았더라. 고마워, 은주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정화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계속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우리 비밀 상자 찾았어. 목걸이도 찾았어. 너 평생 간직했더라. 내가 준 거. 정화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나도 이제 평생 이거 하고 살게. 우리 약속 잊지 않을게. 정화는 일어서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목걸이를 여기 두고 가야 하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은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길 원할 것 같았다. 은주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너를 기억하려고.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화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편히 쉬어, 은주야. 나 이제 자주 올게. 정화는 일어섰다. 묘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창밖을 봤다. 맞은편 폐가가 보였다. 이제 나타나지 않겠지? 정화는 혼잣말을 했다. 저녁이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정화는 창문 앞에 섰다. 맞은편 집을 바라봤다. 조용했다. 아무 빛도 없었다. 아무 그림자도 없었다. 역시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은주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기억했으니까. 사과를 했으니까. 그날 밤 정화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딸 미라가 찾아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미라야.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전화할 때마다 걱정돼서요. 나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미라는 어머니를 자세히 봤다. 안색이 좋아 보였다. 진짜 괜찮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화는 웃었다. 옛 친구를 만났어. 친구요? 누구요? 아주 오래된 친구.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 어머, 그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정화는 목걸이를 만졌다. 우연히.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났어. 미라는 목걸이를 봤다. 그 목걸이 처음 보는데요? 예쁘네요. 응. 친구가 준 거야. 그 친구분이요? 응.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다. 엄마, 저 오늘 점심 해드릴게요. 고마워, 미라야. 모녀는 함께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정화는 식욕이 났다. 식사를 하며 미라가 물었다. 엄마, 요즘 맞은편 집에서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안 보여. 이제 안 나타나.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미라야, 미안해. 너 걱정 많이 시켰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괜찮으시면 돼요. 정화는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너 있어서 엄마 든든해. 식사를 마치고 미라는 설거지를 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맞은편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은주가 자신을 찾아온 곳이니까. 미라가 돌아간 후 정화는 비밀 상자를 꺼냈다. 사진들을 액자에 넣기로 했다. 거실에 걸어두고 싶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랐다. 정화와 은주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 벽에 걸었다. 은주야, 이제 매일 볼게. 너를 잊지 않을게. 정화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50년 전 친구 은주를 다시 만났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해냈다.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친구. 미안하고 고마운 친구. 이제 매일 은주를 생각하며 살 것이다. 약속을 지키며 살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 곧 함께하는 것이니까. 정화는 일기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은주야, 잘 자. 나도 이제 잘게. 정화는 침대에 누웠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은주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저 함께 웃고 있었다. 어린 시절처럼. 정화도 웃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화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 은주야, 좋은 아침. 정화는 사진에 인사를 건넸다. 이상한 습관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해졌다. 목걸이도 매일 목에 걸었다. 하트 모양 펜던트. 50년 전 은주에게 선물했던 것. 딸 미라는 매일 전화를 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좋아. 잘 지내고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 건강해. 미라는 어머니가 달라진 걸 느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밝아 보였다.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이랑 같이요. 그래, 기다릴게. 정화는 손주들이 오는 날을 기다렸다. 어느 날 오후 정화는 또 묘지를 찾았다. 은주의 묘소에. 꽃을 들고 언덕을 올라갔다. 숨이 가빴지만 괜찮았다. 묘비 앞에 섰다. 박은주 1943년생 2015년 작고. 은주야, 또 왔어. 정화는 꽃을 놓고 앉았다. 요즘 잘 지내. 너 덕분이야. 바람이 불었다. 정화는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아까 미라한테 전화 왔어. 주말에 온대. 손주들이랑. 너도 손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화는 문득 궁금해졌다. 은주는 결혼을 했을까? 아이는 있었을까? 관리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관리사무소로 갔다. 저기요, 박은주 씨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리인이 정화를 봤다. 박은주 씨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옛날 친구예요. 오랜만에 소식을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관리인은 명부를 꺼냈다. 박은주 씨, 여기 있네요. 유족은 조카분이 계시네요. 조카요? 자식은 없나요? 네, 평생 독신으로 사셨대요.
정화는 가슴이 아팠다. 은주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던 것이다. 혹시 조카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조카분이 가끔 오세요. 다음에 오시면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화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생각에 잠겼다. 은주는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혹시 자신 때문일까? 친구를 잃은 상처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사흘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이정화 씨 맞으시죠? 저는 박은주의 조카 박민준입니다. 정화는 가슴이 뛰었다. 네, 맞아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인 아저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이모에 대해 여쭤보실 게 있다고. 네, 저는 은주 씨의 옛날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 정화 이모님이시군요. 네, 저를 아세요? 이모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화라는 친구 이야기를. 정화는 눈물이 났다. 그랬어요? 네, 평생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연락이 끊겨서 아쉽다고.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끊었어요. 괜찮으세요? 이모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리워하셨어요. 정화는 울음을 참았다. 혹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민준이 찾아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이정화 이모님.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사진을 봤다. 저게 이모님이시네요. 네, 은주랑 함께 찍은 거예요. 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이모가 이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봐요. 그래요? 네. 제가 알던 이모는 늘 조용하고 쓸쓸해 보이셨거든요. 정화는 가슴이 아팠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다. 민준 씨, 은주는 왜 결혼 안 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제가 물어본 적은 없는데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요? 이모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대요. 그래서 평생 혼자 사신 거예요? 정화는 놀랐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르겠어요. 이모는 말씀 안 하셨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가 살던 집, 그 집이 맞은편 폐가죠? 네, 맞아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주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전기 누전이었대요. 밤에 혼자 주무시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셨대요. 그랬군요. 저희가 이모를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화는 비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은주가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민주는 상자를 봤다. 이게 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든 비밀 상자예요. 추억을 담아둔 거죠.
정화는 상자를 열어서 보여줬다. 사진들, 편지들, 목걸이. 민주는 하나하나 봤다. 와, 이모가 이런 걸 가지고 계셨구나. 은주는 평생 이걸 간직했어요. 우리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떤 약속이었는데요? 평생 친구하자는 약속이요. 그리고 이 상자를 할머니가 되어서 함께 열어보자는 약속.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모가 얼마나 이모님을 그리워하셨을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게.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민준 씨, 이거 드릴게요. 정화는 편지 몇 통을 꺼냈다. 제가 은주한테 쓴 편지들이에요. 은주가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가져도 되나요? 네. 은주의 조카니까요. 이모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편지를 받았다. 이모님, 혹시 이모 집에 가보셨어요? 네, 갔었어요. 그 집, 곧 철거될 거예요. 정화는 놀랐다. 철거요? 네. 재개발 지역이에요. 다음 달에 철거 들어간대요. 그렇군요. 정화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은주의 집이 사라진다니. 혹시 그 전에 한 번 더 가보시겠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좋아요. 일주일 후, 정화와 민주는 함께 폐가를 찾았다. 낮이었지만 집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다. 여기가 이모 집이에요. 알아요. 몇 번 왔었어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부엌, 계단. 정화는 민준에게 집을 보여줬다. 2층으로 올라갔다. 침실로 들어갔다. 벽에 글씨가 아직도 있었다. 돌려줘, 약속을. 민주는 글씨를 봤다. 이게 이모가 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약속이 뭐였는지 이제 아셨네요. 네, 이제 알았어요. 민주는 벽을 만졌다. 이모,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화도 눈물이 났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집을 나왔다. 밖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다. 이제 곧 사라지겠네요. 민준이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추억은 여기 있으니까. 정화는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사진도 있고 편지도 있고. 맞아요. 두 사람은 집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다. 이모님 감사해요. 뭐가요? 이모를 기억해 주셔서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주의 마지막을 알려줘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해요. 집에 돌아온 정화는 창문을 열었다. 맞은편 폐가가 보였다. 곧 사라질 집. 은주야, 내 집이 곧 없어진대. 하지만 괜찮아. 너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정화는 목걸이를 만졌다. 우리 평생 친구였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날 밤 정화는 마지막 꿈을 꿨다. 은주가 나타났다. 밝은 빛 속에서 웃고 있었다. 정화야, 고마워. 은주야, 이제 나 정말 가야 해. 저 멀리. 알아. 편히 쉬어.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응, 꼭. 은주는 손을 흔들며 빛 속으로 사라졌다. 정화는 꿈에서 깼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다. 잘 가, 은주야. 편히 쉬어.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다. 첫눈이 내렸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다. 맞은편 폐가는 이미 철거되고 없었다. 빈터만 남아 있었다. 곧 새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다. 은주야, 내 집이 사라졌어. 정화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괜찮지? 너는 이제 편히 쉬고 있으니까. 목걸이를 만졌다. 매일 아침 목에 거는 은빛 목걸이. 이제 정화의 일부가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딸 미라였다. 엄마, 저예요. 응, 미라야. 오늘 눈 오는 거 봤어요? 예쁘죠? 그래, 참 예쁘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빠 기일이잖아요. 정화는 깜짝 놀랐다. 남편 박종수의 기일을 깜빡하고 있었다. 아, 맞다. 벌써 그때가 됐구나. 준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미라야. 전화를 끊고 정화는 달력을 봤다. 12월 1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여보. 정화는 남편 영정 사진을 봤다. 거실 한쪽에 모셔둔 사진. 미안해요. 당신 기일도 잊고 있었네요. 요즘 은주 생각에 빠져서 남편을 잊고 있었다. 당신도 이해해 주시겠죠? 옛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정화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듯 말했다. 당신 살아계실 때 은주 이야기 한 적 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것이다. 정화 자신도 은주를 잊고 살았으니까. 며칠 후 기일이 되었다. 미라가 아침 일찍 왔다. 아들 서준도 함께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세 사람은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다.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렸다. 정오가 되어 절을 올렸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미라와 서준이 절을 했다. 정화도 절을 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절을 마치고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준이 말했다. 그래. 네. 예전엔 많이 우울해 보이셨는데 엄마가 좋은 일이 있었거든. 미라가 거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옛 친구를 만났어. 친구요? 정화는 거실 벽에 사진을 가리켰다. 저 사진 속 친구. 서준과 미라가 사진을 봤다. 저게 누구예요? 은주라는 친구야.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어.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응. 최근에 찾았어. 정화는 은주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린 시절의 우정, 연락이 끊긴 일, 그리고 최근에 다시 기억해낸 일. 폐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의 그림자 이야기도. 그건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와, 그런 친구가 계셨구나. 미라가 감탄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 10년 전에. 아, 그렇구나. 하지만 괜찮아. 다시 기억했으니까. 서준이 목걸이를 봤다. 어머니, 그 목걸이 예쁘네요. 새로 사신 거예요? 아니, 옛날 거야. 은주한테 선물했던 건데 다시 찾았어. 그렇구나. 세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 무렵 미라와 서준이 돌아갔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혼자 남은 정화는 설거지를 했다. 차례상을 정리하고
남편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정화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좋은 가정 꾸렸어요. 아이들도 잘 컸고요. 근데 말이에요. 저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정화는 은주 사진을 봤다. 이 친구요. 평생 잊고 산 게 후회돼요. 당신한테도 그런 친구 있었나요? 잊고 산 사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뭐,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냥 앞으로 잘 기억하며 살아야죠. 정화는 남편 사진에 절을 한 번 더 했다.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여보 기일이었다. 5년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는다. 여보 없이 5년을 살았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은주를 다시 만났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 여보도 은주도 모두 내 안에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일기를 덮고 정화는 침대에 누웠다. 며칠 후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모님, 저 민준이에요. 아, 민준 씨. 잘 지냈어요? 네. 이모님께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뭔데요? 이모 집을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요. 이모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뭔지 궁금한데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내일 뵐 수 있으세요? 그럼요. 다음 날 민준이 찾아왔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모님, 이거예요. 상자를 열자 안에 공책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이모 일기장이에요. 정화는 깜짝 놀랐다. 은주 일기? 네. 집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불에 타지 않은 게 신기하더라고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모가 이모님께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민준이 돌아간 후 정화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6년 3월 5일. 오늘 정화한테서 편지가 왔다. 결혼했다고 한다. 서울로 간다고. 축하해준다고 했지만 속으론 슬프다. 이제 자주 못 보겠구나. 정화는 가슴이 뭉클했다. 계속 읽었다. 1976년 7월 10일. 정화한테 편지를 보냈다. 답장이 없다. 바쁜가 보다. 결혼 생활이 힘든가 보다.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1977년 2월 3일. 정화 편지가 왔다. 아이를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답장 보냈다. 정화는 이제 엄마구나. 나는 언제쯤 결혼할까? 1978년 6월 15일. 정화한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답장이 없다. 아마 이제 끝인 것 같다. 슬프지만 받아들여야지. 정화는 눈물이 났다. 은주가 얼마나 자신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다. 더 뒤에 페이지를 넘겼다. 1985년 8월 20일. 오늘도 정화 생각이 났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고 싶다. 미련인가? 1990년 12월 1일. 결혼 제안을 받았다.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마음이 안 간다. 거절했다. 정화 때문인가? 아니다. 내 마음이 준비 안 된 거다. 2000년 5월 5일. 50살이 되었다. 평생 혼자 살 것 같다. 괜찮다. 후회하지 않는다. 정화는 잘 살고 있겠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아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울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다. 2015년 11월 3일. 오늘도 정아 생각이 났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보고 싶다. 우리 왜 연락을 끊고 살았을까? 내가 부탁한 물건, 정아가 잘 간직하고 있겠지. 언젠가 다시 만나면 돌려받고 싶다. 그때 우리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비밀 상자 속 목걸이를 봤다. 정아가 준 목걸이. 평생 친구하자고 했던 약속. 나는 지켰어, 정아야. 너는 어때? 뭐, 괜찮아. 너는 내 인생 살면 돼. 나는 그걸로 충분해. 정아야,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정아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너는 평생 나를 기억했는데 나는 잊고 살았어. 정아는 자책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한참을 울다가 정아는 일어났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은주야. 정아는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다. 너 지금 어디 있어? 하늘나라. 거기서 나보고 있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아는 느꼈다. 은주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은주야, 나 이제 평생 너를 기억하며 살게. 매일 내 이야기 할게. 매일 내 사진 볼게. 그리고 매일 이 목걸이 할게. 정아는 목걸이를 꼭 쥐었다. 우리 약속, 이제부터라도 지킬게. 늦었지만, 그래도 지킬게. 눈은 계속 내렸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정아는 거실로 돌아와 은주의 일기장을 소중히 책장에 꽂았다. 그리고 벽에 사진을 봤다. 정아와 은주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은주야,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기억할 수는 있어. 그게 나한테 남은 일이야. 정아는 사진에 미소를 보냈다. 그날 밤 정아는 또 꿈을 꿨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꿈이 아니었다. 은주와 함께 웃는 꿈이었다. 어린 시절처럼 두 소녀가 손을 잡고 뛰어다녔다. 꽃밭을 뛰어다니고 나비를 쫓았다. 정아야, 이리 와. 은주야, 기다려. 행복한 꿈이었다. 정아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소 짓고 있었다. 좋은 꿈이었어, 은주야. 창밖은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정아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거울을 봤다. 75세의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사는 눈빛.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정아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은주 사진에 인사했다. 은주야, 좋은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다. 추억과 함께, 약속과 함께. 정아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1월 1일. 정아는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아는 거실 벽에 사진에 인사했다.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 은주야, 올해도 잘 부탁해.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이제 목걸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다. 오후에 미라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손주들이 뛰어왔다. 할머니, 세배하러 왔어요. 어머, 우리 강민이, 서연이. 컸네. 아이들이 절을 했다. 정화는 세배돈을 주었다. 할머니, 목걸이 예뻐요. 손녀 서연이가 목걸이를 보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 보물이야. 어디서 샀어요? 옛날에 친구한테 받은 거야. 친구요? 정화는 벽에 사진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분. 서연이가 사진을 봤다. 할머니 젊었을 때네요. 옆에는 누구예요? 할머니 친구 은주 이모야.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아, 그렇구나.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응, 그래. 많이 보고 싶어. 그럼 하늘나라 가면 다시 만나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꼭 다시 만날 거야.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었다.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했다. 엄마, 올해 계획 있으세요? 미라가 물었다. 계획? 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정화는 생각했다. 은주 이야기를 쓰고 싶어. 은주 이모님 이야기요? 응. 우리 우정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미라가 박수를 쳤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혼자 할 수 있어. 천천히 쓸 거야. 그날부터 정화는 매일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은주와의 추억을,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최근에 다시 만난 이야기까지. 은주와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다. 전학생으로 온 은주. 첫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점심시간에 함께 김밥을 나눠 먹으며 그때부터 우리는 늘 함께였다. 정화는 조금씩 추억을 적어 나갔다. 중학교 때 우리는 비밀 상자를 만들었다. 여름방학 어느 날, 은주가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우리 추억을 여기에 담자고 했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함께 찍은 사진을, 그리고 작은 물건들을 넣었다. 할머니가 되어서 함께 열어보자고 약속했다. 글을 쓰다 보면 눈물이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결혼했다. 서울로 이사 갔다. 은주는 고향에 남았다. 처음엔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점점 뜸해졌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은주를 잊고 살았다. 50년 동안 정화는 자책하는 마음을 솔직히 적었다. 10년 전 은주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몰랐다. 바로 맞은편 집에서 일어난 일을. 나는 그저 폐가라고만 생각했다. 은주는 거기서 혼자 죽어갔다. 나를 기다리며 글을 쓰며 정화는 치유되어 갔다. 죄책감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한 달이 지났다. 정화는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글을 썼다. 어느 날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나예요. 이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은주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혹시 이모에 대해 더 알려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세요? 은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모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늘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랬구나. 독서를 좋아하셨어요. 집에 책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책? 시집이 많았어요.
그리고 소설도. 정화는 메모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음악도 좋아하셨어요. 클래식을. 그래요? 네. 늘 집에서 클래식을 들으셨대요. 정화는 은주가 음악을 좋아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고마워요, 민준 씨. 많은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혹시 다 쓰시면 보여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화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은주는 책을 좋아했다고 한다. 특히 시를. 나는 몰랐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다. 아니,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50년이 지나면 많은 것이 잊혀진다. 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은주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은주를 향한 사랑도 2월이 되었다. 정화는 글을 거의 완성했다.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었다. 창문 너머의 그림자. 그것은 은주였다. 나를 부르는 은주. 약속을 기억하라고. 나는 두려워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죽어서도 나를 잊지 못한 은주의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운 것.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유령은 내가 잊고 살았던 과거였다는 것을. 은주는 나를 그 유령에서 구해준 것이다. 정화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은주야, 고마워. 나를 기억하게 해줘서, 나를 살게 해줘서. 우리 평생 친구였어.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거야. 사랑해, 내 친구. 정화는 펜을 내려놓았다. 끝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다 썼어, 은주야. 정화는 벽에 사진을 봤다. 우리 이야기를 다 썼어. 며칠 후 정화는 원고를 민준에게 보냈다. 일주일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모님, 읽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땠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네. 울면서 읽었어요. 이모가 이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이모님, 이거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책? 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화는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글쎄요. 누가 읽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민준의 설득으로 정화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한 달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정화 선생님, 출판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5월 책이 나왔다. 제목은 창문 너머의 그림자였다. 표지에는 정화와 은주의 사진이 실렸다.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정화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은주야, 우리 책이 나왔어. 첫 책을 은주 묘소에 가져갔다. 은주야, 봐.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됐어. 묘비 앞에 책을 놓았다. 사람들이 읽을 거야. 우리 우정을. 그럼 너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책은 천천히 입소문을 탔다. 노년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 잊혀진 약속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은 감동했다. 리뷰들이 올라왔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책.
나도 옛 친구에게 연락해야겠다. 정화는 리뷰를 읽으며 뿌듯했다. 은주야,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좋아해. 어느 날 한 독자에게서 편지가 왔다. 이정화 선생님께 책 잘 읽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김영희 올림. 정화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은주야,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를 움직였어.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야. 더 많은 편지들이 왔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다. 잊고 살았던 친구를 다시 찾게 되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정화는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썼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다시 찾으신다니 축하드립니다. 저도 늦었지만 은주를 기억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이정화 드림. 여름이 되었다. 정화는 75세에서 76세가 되었다. 생일날 미라와 서준이 찾아왔다. 손주들도 함께였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케이크를 자르며 정화는 소원을 빌었다. 은주야, 내가 편히 쉬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생에도 친구이기를. 촛불을 껐다. 할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책이 잘 되고 있다며요? 응,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더라. 대단하세요. 75세의 작가가 되시다니. 뭐, 늦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 밤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다. 혼자 남은 정화는 창가에 앉았다. 맞은편 빈터가 보였다. 이제 새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은주야, 내 집 자리에 새 건물이 서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너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정화는 목걸이를 만졌다. 우리 약속, 나 잘 지키고 있지? 매일 너를 생각해. 매일 이 목걸이를 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 너 자랑스럽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화는 느낄 수 있었다. 은주가 웃고 있다는 걸. 하늘 어딘가에서. 정화도 미소를 지었다. 은주야, 잘 자. 좋은 꿈 꿔. 정화는 침대에 누웠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은주가 나타났다. 정화야, 고마워. 뭐가? 우리 이야기를 남겨줘서. 당연한 거야. 너 덕분에 나 영원히 살 수 있어. 응. 사람들이 기억해 줄 거야. 은주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 정말 좋은 친구였어.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거야. 두 친구는 손을 잡고 웃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1년이 흘렀다. 2027년 봄이었다. 정화는 77세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창문 너머의 그림자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만 명의 독자들이 읽었다. 정화는 가끔 강연 요청을 받았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민준의 설득으로 몇 번 나갔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정화는 청중 앞에서 말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잊고 살았어요. 50년 동안.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여러분도 혹시 잊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연락하세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기억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거라는 걸.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20년 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이 책 읽고 용기가 났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시 만났어요. 어제, 어머,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울었어요. 둘 다. 정아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용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아는 생각했다. 은주야,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어. 어느 날 오후 정아는 은주의 묘소를 찾았다. 요즘 자주 가지는 못했다. 다리가 아파서.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은주의 기일. 2015년 11월 3일에 세상을 떠난 은주. 은주야, 12년이 지났네. 정아는 묘비 앞에 앉았다. 나 이제 많이 늙었어. 걷는 것도 힘들어. 근데 마음은 젊어. 내 덕분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요즘 우리 책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대. 믿어져? 우리 이야기가 TV에 나온대. 누가 우리 역할을 할까? 궁금하지? 바람이 불었다. 정아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은주야, 나 곧 갈 것 같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 무섭지는 않아. 오히려 기대돼. 너 만날 수 있잖아. 정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우리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자. 손잡고 뛰어다니자.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자. 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벽에 사진을 봤다. 은주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보고 싶다, 은주야. 그날 밤 정아는 몸이 안 좋았다. 열이 났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야, 나 좀 이상해.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미라가 급히 달려왔다.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폐렴이라고 했다. 나이가 있으셔서 조심해야 합니다. 정아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미라야, 내 엄마, 내 방에, 책상 서랍에, 네, 은주한테 쓴 편지가 있어. 편지요? 응, 그거 은주 묘소에 놓아줘.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직접 놓으셔야죠. 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나 이제 못 갈 것 같아. 엄마, 괜찮아. 무섭지 않아. 정아는 미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웠어, 미라야. 좋은 딸이어서. 엄마, 울지 마세요. 며칠 후 정아의 상태는 나아졌다. 퇴원할 수 있었다. 다행이네요. 고비를 넘기셨어요. 의사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편지 봉투가 있었다. 은주에게. 정아가 최근에 쓴 편지였다.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다. 은주야,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무섭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너를 만날 수 있으니까. 50년을 잊고 살아서 미안해. 근데 마지막 2년은 매일 너를 생각했어. 그게 위로가 될까?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 너도 자랑스럽겠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영원히 빛날 거야.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은주야, 사랑해. 평생 친구였어. 다음 생에도 친구하자. 약속? 정화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줄게.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정화는 건강을 회복했다. 천천히 산책도 다녔다. 어느 날 맞은편 새 건물 앞을 지나갔다. 은주의 집이 있던 자리. 이제 새 아파트가 서 있었다. 은주야, 내 집 자리에 새 건물이 섰어. 많은 가족들이 살게 될 거야. 그것도 좋은 일이지? 정화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그때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어린 소녀였다. 정화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소녀는 환하게 웃었다. 은주야, 저 아이 혹시 너 닮지 않았어?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정화는 편지를 들고 묘소로 갔다. 마지막 방문이 될 것 같았다. 은주야, 편지 가져왔어. 묘비 앞에 편지를 놓았다. 다 읽어줄까? 정화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다 읽고 나서 편지를 묘비 옆에 놓았다. 은주야, 나 이제 정말 갈 것 같아. 길지 않을 거야.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정화는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힘이 없었다. 다시 앉았다.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은주야. 정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빛이 느껴졌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야. 눈을 떴다. 은주가 서 있었다. 젊은 시절의 은주. 은주야. 정화도 일어섰다.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졌다. 손을 봤다. 주름진 손이 아니었다. 젊은 손이었다. 나 젊어졌어? 은주가 웃었다. 그래. 우리 이제 다시 어려졌어. 이게 꿈이야? 아니, 진짜야. 은주가 손을 내밀었다. 가자, 정화야. 어디로? 우리 갈 곳. 정화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두 소녀는 손을 잡고 걸었다. 밝은 빛을 향해. 뒤를 돌아보니 묘비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저게 나야? 응, 내 몸이야. 그럼 나는 자유로워진 거야. 두 친구는 계속 걸었다. 빛은 점점 밝아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은주야, 저기 봐. 꽃밭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 우리도 가자. 두 소녀는 뛰기 시작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영원히.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전화를 받았다. 이정화 어머님 보호자시죠? 네, 그런데요. 어머님이 묘지에서 발견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미라는 급히 묘지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은주의 묘비 앞에 앉아 계셨다.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드신 채로. 손에는 목걸이를 쥐고 계셨다. 은빛 하트 모양 목걸이. 미라는 울었다. 엄마, 장례를 치렀다. 정화는 은주 옆에 묻혔다. 나란히 놓인 두 묘비. 박은주 1943년생, 2015년 작고. 이정화 1950년생, 2027년 작고. 그리고 비석에 함께 새긴 글귀. 평생 친구, 영원한 친구.
미라는 두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엄마, 은주 이모님과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여러분, 창문 너머의 그림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정아와 박은주, 두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5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결국 다시 만난 두 사람. 죽음도 그들의 우정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억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아는 은주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했을 때 그 사랑은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하세요. 둘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은주는 평생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아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약속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 지키고 계신가요? 셋째, 진정한 우정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져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진짜 우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아와 은주처럼 창문 너머의 그림자는 무서운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잊지 말라고 손짓하는 사랑, 기억하라고 부르는 사랑,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그런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잊고 살았던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아도 77세의 은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잊고 있던 친구에게 연락할 용기, 오래된 약속을 지킬 용기,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용기. 정아와 은주는 이제 함께 있습니다. 어딘가 밝은 곳에서 손을 잡고 웃으며 영원히.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친구, 영원한 친구. 오늘도 공술의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억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